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6회 실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백제상사이고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무용품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은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제11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번 문제 먼저 할 건데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기 위해서 거래를 보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 중에서는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분개에서도 거래처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7월 9일 거래이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서 지급하다. 차량과 관련된 구입은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했죠.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차량 운반구 4,500만 원 증가하고요. 대금 지불은 수표를 발행하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만약 수표로 지급했다고 했으면 현금인데 수표 뒤에 발행이라는 글씨가 같이 나온다면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수표와 발행이란 글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4,500만 원 자산 감소하겠네요. 2번입니다. 7월 12일 거래고요. 진영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 1000개인데 한 개당 1,000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분개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 계약은 분개가 되지 않지만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분개가 가능하죠. 현재는 계약금, 돈만 미리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품 대금의 10%이기 때문에요. 상품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10만 원 먼저 지급했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을 기재해 줘야 되고요. 거래처는 진영상사가 되겠습니다. 선급금 밑에 진영상사 기재할게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1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7월 25일 거래이고요. 광주 상사에 대한 상품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외상 매입금의 1%를 할인을 받았다. 단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 먼저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될, 상환해야 될, 갚아야 될 부채인데 이 부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먼저 감소하는 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90만 원 전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90만 원 감소시켜줍니다. 부채 감소되고요.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는데 현금 감소하기 전에 1%를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90만 원이 아니고요.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는 1%를 먼저 빼준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겠네요. 90만 원 곱하기 외상매입금 금액 곱하기 1%이기 때문에 9,000원이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매입 할인 9,000원 할인 받았고요. 90만 원에서 9,000원을 차감한 89만 1,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외상매입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광주 상사를 거래처 코드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광주 상사 꼭 기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8월 25일 거래인데요. 발생된 거래가 굉장히 기네요.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원가 3천만 원을 하나상사에 2,9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8월 25일까지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처럼 긴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요, 한 줄 한 줄 분개를 해 나가면서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제일 처음 건물을 매각한 것부터 해볼게요.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겠죠. 대변에 건물을 감소시키는데요. 건물의 금액을 취득 원가로 반드시 매각시켜 줘야 됩니다. 처음 사봤던 취득 원가로 매각 시에 대변에 기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취득 원가로만 대변에 매각을 시켜주고 대금을 지급받아야겠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상사에 현재 2,9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1,000만 원을 일단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증가하겠죠.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액은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2,900만 원에 하나상사에 팔았는데 1,0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못 받았죠. 그러면 2,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1,900만 원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1,900만 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나중에 하나상사에 받아야겠죠. 하나상사 기재해 줍니다. 유형자산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줄어든 가치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회사가 사용을 하면서 가치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건물을 매각시킬 때는 반드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재해서 이 누계된 금액만큼은 차감하고 매각시켜 줘야 됩니다. 250만 원을 매각 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났더니요,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아요.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3천만 원에 팔았으면 3천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차변 금액이 더 많죠. 15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죠. 건물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 영업외 수익이 150만 원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미수금,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건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였습니다. 계정관명이 많이 나올 때는요, 한 줄 한 줄 표시를 해 가면서 꼼꼼하게 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10월 13일 거래이고요. 발해상사의 상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12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고요. 잔액은요,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품을 판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영업수익이 발생하고요. 총 230만 원 팔았습니다. 230만 원 매출을 했으면 대금을 수령해야 되는데요. 대금 12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받을 어음이 120만 원 증가하고요. 어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거래처명은 발해상사에 팔았기 때문에 발해상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되겠죠. 외상을 한 경우인데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기재하고요. 230만 원에 120만 원을 차감을 하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에 발해상사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10월 30일 거래이고요. 직원의 결혼식 나오고요. 보내기 위한 축하 화환을 멜리꽃집에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보고 증빙된 서류 안에서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합계 금액을 찾으셔야 하고요. 승인된 금액을 보니까 총 10만 원이 되겠네요. 직원의 결혼식에 보낸 축하 화환, 직원의 복지 혜택을 위한 대금 지급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10만 원 발생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도 동일하게 1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관련된 거래였습니다. 7번입니다. 10월 31일 거래이고요. 거래처 가야상사 직원인 정가야 씨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 먼저 거래처 직원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 과목이 변경되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금액은 총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2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1월 10일 거래이고요.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우주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가 증빙서류로 있는데요.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먼저 사진을 현상한 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면 적당할까요? 네, 인쇄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차변에 도서 인쇄비 금액은 3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현대카드 기재해 줘야 되고요. 도서 인쇄비는요. 도서, 책과 관련된 거 플러스 명함을 인쇄하거나 사진을 인쇄하거나 인쇄되는 모든 비용과 같이 도서 인쇄비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 현상도 인쇄로 봅니다. 도서 인쇄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현대카드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된 거래를 확인을 해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문제이고요. 총 2문제가 나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8일 거래이고요. 9월 8일을 프로그램에서 조회하면 분계가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거래처 신라상사의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9월 8일 거래를 조회했을 때 입력되어 있는 단기 차입금과 신라상사는 잘못되어 있는 거래이고요. 두 번째, 실제로부터 나오는 부분을 분개하시면 될 텐데요.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빚을 갚은 거죠.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되죠. 조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기 때문에 조선상사를 기재해 주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2,5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옳은 분계를 보고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신라상사와 단기차입금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11월 21일 거래이고요. 11월 21일 거래를 조회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20만 원은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 아니고요.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대표자 동창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의금의 거래처 관련된 축의금이라면 접대비, 즉 올해부터 변경된 개정 과목인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면 안 되고 대표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대표자 개인 동창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의 임시 계정인 인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인출금 자본의 감소입니다. 금액 20만 원이 자본 감소하고요.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게 되겠네요. 대표자 개인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출금은 결산 시에 정리해 줘야 될 자본의 임시 계정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내용 결산 분계인데요. 결산 분계에 나오는 입력시 유의사항은 4번과 5번과 같습니다. 6-1번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요. 미국 ABC 회사의 외상매입금 1,100만원, 미화가 $10,000이고 결산 시에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250원이다. 먼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관련된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일 텐데요. 미국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결산일 현재 1,2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1,250원만큼 있는 미화의 달러가 $10,000이기 때문에요. $10,000를 곱해주게 되면 1,250만 원이 되겠죠. 1,250만 원인데 외상매입금 처음에 갚아야 될 금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ABC 회사에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은 1,100만 원이었는데요. 12월 31일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갚아야 될 돈이 1,250만 원으로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50만 원을 회사 입장에서는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과거에는 1,100만 원이었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1,2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계정 과목으로는 외화를 환산해서 생긴 손실이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해보면요. 손실은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150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을 150만 원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50만 원 환율 변동에 의해서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고요. 거래처는 미국 ABC사가 되겠습니다. 회사 명까지 기재하면 분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환율 변동에 의한 결산 정리 분계가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미화 1달러당 변동된 단가 곱하기 총 갚아야 될 미화 달러 곱하면 나오는 금액에서 처음에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차감하면 나온 금액이 손실인지 이익인지 따져서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어느 쪽에 증가하고 어느 쪽에 감소할 것인지 관련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 금액보다 66,000원 많음을 발견하였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현금가 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금가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 시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보다 66,000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가 장부보다 많은 경우에는요.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발생되겠습니다. 66,000원 대변에 발생했었을 거고요. 차변에는 현금이 66,000원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현재 알 수가 없는데요. 결산일에 발생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기 중에 발생이 되었다면은 회계 거래 중에 발생이 되었다면 차변의 현금 66,000원, 대변의 현금가 부족 66,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었을 텐데요. 현재 결산일에 발견이 되었다면 결산일에 발견된 것은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죠.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가 부족 임시 계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익,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현금이 실제가 더 많기 때문에 차변에 66,000원 현금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일이어서 현금가 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을 발생시켜 줍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비익.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기중에 단기 중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현금과 부족을 임시 계정으로 사용을 하지만 결산일에 12월 31일에 발생이 되었다면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6-3번입니다. 기말현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2만 5천 원을 계상하다. 이자 미지급액은요,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발생하고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인 미지급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는 지급해야 되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수령해야 되면 이자 수익인데요. 단기차입금은 현재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자도 빌려온 대가로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차변에 이자 비용 12만 5천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결산 시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인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12만 5천 원 유동부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단기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5만 원이고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0만 원이다. 모두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다. 6-4번은 자동결산 문제일 거고요. 자동결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F3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12월 31일 날짜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될 때는요,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비용 발생할 거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개가 나올 것입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과 차량 운반고로 2개로 나눠서 각각 입력이 되는데요. 대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25만 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 합산을 한 감가상각비가 145만 원으로 이렇게 수동 분계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도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의 금액,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감가상각비 부분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분계를 입력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액 2급 106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이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